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앞으로 주목해야 될 코인을 이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보세요. 스택스 너무 잘 가고 있죠. 우리 스택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스택스 잘 가게끔 항상 꽃길만 열어줍시다. 우리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고, 뭐 앱토스도 그렇고 다 제 말씀드렸던 코인들이 아발란체, 뭐 니어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런 애들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사실 마감이 정말 중요했어요. 근데 조금 어정쩡하게 마감한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봉이나 내일 일봉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와주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 7일선이 뭐냐면 조금 더 우리가 잘 보이게끔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런 캔들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요 위에 빨간색 선이 66714달러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위로, 여기보다 위로 올라와서 안착을 해주면 좋은 모양이 돼요. 근데 뭐 물론 여기서 안착을 못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우리가 넓게 본다면 뭐 이렇게 커다랗게 뭐 수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서 수렴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서 올라가든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수렴이 되고 천천히 가준다면 제가 뭐라 그랬죠? 항상 장이 어떻게 되는 거다? 장이 더 멀리 가고 더 높게 가고 그리고 더 오랫동안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이 과열이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소되는 것처럼 이렇게 수렴을 가주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딱 신경 쓰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김프가 빠지는 시점은 언제냐 그랬을 때, 반등이 오고 눌림목이 오고 지루한 장세가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김프가 빠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1%에서 12%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6에서 7%까지 낮아진 모습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낮아지면 오늘 거의 과열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상승장 때 김프가 2에서 4% 정도 어느 정도 깔고 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물론 역부까지 와주면 진짜 좋은데, 그게 어느 정도는 우리가 타협을 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김프의 위험성을 알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들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고 가야 돼요. 근데 나중에는 정말 김프가 막 20%, 그다음에 30% 이런 식으로 낄 수가 있어요. 김프가 뭐냐 했을 때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김프는 해외 거래소의 가격보다 한국 국내 거래소의 가격이 몇 퍼센트 비싸냐, 얼마만큼 비싸냐를 프리미엄을 나타내는 게 김치 프리미엄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우리가 6에서 7%면 해외 거래소보다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리플이나 뭐 이더리움 이런 애들이 6에서 7%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우리 비싸게 주고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과열이 되면은 20%에서 30%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 17년도에는 60%까지도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김프는 조정이 올 때 한 4% 정도 오면은 그거는 거의 다 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고, 이 코인들은 사실 그냥 괜찮은 애들이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뭐 스택스도 말씀드렸고, 앱토스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마스크도 차트 나쁘지 않아요. 지금 마스크 차트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제로엑스는 좀 모르겠고요. 세타 토큰도 좀 기다리면 괜찮을 것 같고요. 샌드박스 좀 올라오면 괜찮을 것 같고, 니어도 그렇고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런 애들 뭐 다 괜찮은 것 같고, 시바이누도 여기만 좀 지키면 나쁘지 않다는 거는, 여기가 만약에 빠지면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손익비가 좋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애들도 다 괜찮다라고 보이고요. 우리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또 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전히 이렇게 저항을 맞으면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말했잖아요. 오르면 더 좋은데 안 올라도 좋다. 지금 그냥 알트한테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알트를 더 모을 수 있어서 좋은 거고,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동안 비트코인 지분율이 높아지니까 그 기간 동안 알트를 더 모을 수 있는 기간이 더 좋은 거고, 이게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 알트가 분배가 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 수익으로 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상승장이 끝나려면 여태까지 봤을 때는 이 알트들이, 그러니까 도미넌스가 이만큼씩 낮아져야 되는데, 요번에도 30%대까지는 와줘야 되는데 지금 몇 퍼센트다? 53%이기 때문에 앞으로 알트들이 올라갈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한동안은 비트코인 얘기하다가 요즘에 들어서 비트코인 얘기 안 하고 계속 알트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알트장이 올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레스케일이 비트코인 ETF 보유량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레스케일이 나중에 ETF 수수료를 줄이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곧 뭐다? 손바뀜의 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손바뀌면 끝이다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그 물량을 결국은 블랙록이 잡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혀 문제될 거 없고 뭐 중간에 조정이 있다고 뭐 한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횡보가 길어지면 길어지고 설사 조정이 돼서 기간 조정 형태로 돼가지고 횡보가 길어지면 또 이득이라니까요. 우리에게 김프도 빠질 시간도 주고 우리 매집할 시간도 주고 어차피 도미넌스가 30 몇 %까지 내려와야 광기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진짜 사람들이 뭔가 꿈을 가지고 알트코인이 다 들어오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신규로 들어왔던 사람들 신고점 넘어서 신규 들어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조퇴했다. 지금 아파서 조퇴했어요. 지금 무서워서 조퇴했다니까. 저 퇴학하겠습니다 하고 자퇴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걱정할 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어렵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알트로의 전환에 대한 우리의 전망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여전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순흐름이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중요한 지지 수준에 도달하면 수요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주로 ETF 구매자인 새로운 고래 온체인 비용 기준은 56,000달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정은 일반적으로 강세장에서 약 30%의 최대 손실을 수반하며 최대 고통은 51,000달러다. 뭐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긴 하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미 어느 정도 거의 저점이 나온 것 같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여기서 좀 이렇게 옆으로 가는 시간. 근데 뭐 한 번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나 이런 데는 너무 많이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48,000 이후에 30,000달러대를 사람들이 엄청 봤잖아요. 33,000 이런 데를 38,000 이런 데서 올라간 걸 보면 이번에도 여기서 그냥 옆으로 쑥쑥 기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 가능성을 좀 열어놓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 RSI를 보게 되면 제가 상승 가속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오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간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간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뭐냐? 여기에서 2013년 같은 게 오면은 우리가 여기를 상승장 사이클 고점인 줄 알고 내렸다가 이렇게 가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또 어떻게 보냐면 뭔가 이거랑 좀 닮아있긴 해요. 2021년과 2023년이 좀 닮아있긴 한데 어쨌든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될 건데 뭐가 됐든 간에 상관이 없다. 네. 왜? 우리는 이제 이 구간을 남겨뒀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구간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창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베이스의 TVL이 17억 달러를 돌파해서 사상 최대가 된다라고 돼 있는데 요즘 그래서 베이스 체인이 좀 핫하거든요. 제가 이것도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결국 코인베이스랑 그 다음에 블랙록이 뭐를 썼다? 얘네가 이더리움을 썼다가 중요한 거예요. 이더리움을 썼다.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코인베이스와 블랙록이 이더리움을 썼다. 자체적으로 뭘 만든 게 아니고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썼다. 그렇다는 건 결국 이 현물 ETF도 이더리움은 된다. 지금 부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추후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유일하게 어떻게 된다? 지금 디플레이션이 되고 있죠.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개념, 반감기로 줄이는 개념이지만 이더리움은 사용량에 따라 디플레이션이 되거든요. 소각량이 스테이킹을 해서 발생하는 생산량보다 많으면 어떻게 된다? 전체적인 토큰의 개수가 줄어들겠죠.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봤을 때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더리움이 아직까지도 너무 저평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똑같은 말을 계속 얘기해서 또 똑같은 얘기 하나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말을 한다는 건 너무 중요하단 말이겠죠. 여러분들 들어도 또 들어야 돼요. 이런 거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주일 동안 암호화폐가 시장에서 1억 달러 유출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이 개미가 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에이 모르겠다 이러고 금시장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좋다고 생각하죠. 왜?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장에서의 고점은 리테일 그러니까 소매 투자자들이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다른데 ETF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외환이라는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와서 알트로 돈 벌고 자랑하고 정말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 대단한 거구나 하고 용비어천가 부르고 할 때가 어떻게 된다? 고점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유출하고 떠난다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개미가 털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매우 좋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비트코인 반감기 앞두고 변동성 확대 전망 이렇게 돼 있는데 4월 반감기를 앞두고 비트코인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게 요즘에 있는 장세가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비트코인 반감기 앞두고 흔들리는 그런 장세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플러스 신고점 앞두고 저항이 받는 장세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이구나. 근데 그거 이후에 어떻게 됐냐는 거죠.
그 이후에 지나고 보니 그 자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매수 자리였다라는 거. 근데 그런 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기회를 주면 지루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많던 김프들이 조금씩 어떻게 된다?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프가. 이게 정말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실수를 하냐면 거의 무슨 저의 코인 돼버린 지백. 좋은 예시라서 그래요. 항상 좋은 예시라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자 보세요. 그러니까 멤버십에도 그렇고 제가 여기에서 맨 처음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물량 덜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내려오는 동안에 매집해라 하는데 그럼 기간이 얼마나 길어요, 그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는 어차피 자다 일어나도 가격이 똑같으니까 매집을 안 해도 되겠지? 뭐 다른 거 오르니까 그거 봐야겠지 하다가 나중에 여기 오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되냐면요, 멤버십이건 구독자분들이건 전부 다 무슨 얘기 하냐면 지백 뭐 지금 사도 되냐, 괜찮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거꾸로 투자를 하는 거다.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자, 상승장에서 내가 1원짜리 똑같은 A라는 코인을 샀어요. 근데 얘를 1원에 사는 사람이 있고 2원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우리가 나중에 100원이 됐을 때 이 A 코인이 100원이 됐을 때 1원을 보면은 느끼는 감정이나 2원을 보면 느끼는 감정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보시면 자, 여기 우리가 뭐 이렇게 올랐어요, 지백이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여길 보나 여기 뭐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수익률은 어떻게 되냐? 얘는 100배고 얘는 50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상승장의 결론은 뭐냐? 상승장은 가던 놈이 잘 가는 것도 맞지만 내가 정말 대박을 꿈꾼다면 정말 중요한 건 뭐다? 나의 평단과 개수다. 그러니까 쌀 때 많이 잡아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백은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10원대였다니까요. 여기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몇 배가 올랐어요. 지금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지백을 막 사고 싶다고 하면, 비싸게 사고 싶다 하면 차라리 지백 노드는 아직까지 사람들 많이 관심 안 가지니까 지백 노드나 좀 이렇게 관심 있으시면 보실 분들은 보셔라라고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그때 올려드린 건데, 지금이라도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시면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설명란이랑 뭐 고정 댓글란에다가 그 전에 있던 영상을 남겨드릴 건데, 근데 사실 그래도 그러니까 지백 자체가 너무 비싸고 그래서 다른 코인들 좀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손가락이 말을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차라리 노드 보셔라, 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른 에어드랍 이런 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라고 말씀 많이 드리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빗썸 얘기를 어제 했잖아요. 뭔 얘기를 했냐? 이정훈 전 의장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사회로. 이제 빗썸의 거의 실질적인 주인이었던 이 사람이 이사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건, 그리고 플러스 빗썸은 IPO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거래소 규모 자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거래소 규모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뭘 하겠습니까? 자체적으로 빗썸이 갖고 있는 코인들 중에 비트코인 시세와 달리 아웃퍼폼하는 애들이 나올 것이다. 뭐 속칭 펌핑하는 애들 좀 있을 거다. 그래서 빗썸이 좀 재밌는 장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빗썸에 이미 이 게이머 코인이라는 애가 보면은 거의 100배 갔거든요, 저점에서. 보세요. 여기 지금 얘가 저점이 거의 이쯤이거든요. 6원대인가? 5.9원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540 뭐 7원 이러면 거의 100배 가까이 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그것도 2023년 7월부터 2023년 3월이면은 거의 뭐 한 8개월 정도 되나요, 그죠? 그 정도 만에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거의 100배 가까이를.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애들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델리시움이 또 빗썸에서의 핫코인이었죠. 델리시움, 얘도 빗썸에서 핫테마 코인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운전수의 패턴이 뭔가 지백한테서 좀 보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시점에 그 영상이랑 그 지백 소개랑 그다음 노드 영상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많이 올라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뭐 수익 봤다는 분도 많이 계시고 좀 감사하다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너무 뿌듯하고요. 근데 그러나 신규 분들은 이제 지백은 보유자의 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코인들도 제가 이런 코인들 있으면 또 찾아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댓글까지 많이 달아줘야 제가 더 열심히
영상 찍고 올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 보시면 되는데, 근데 혹시라도 내가 좀 혼자서 이렇게 영상을 봐도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모르겠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뭐가 도움이 되냐면 이렇게 유튜브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스택스도 이렇게 2차 타기까지 갔죠. 5,200원 이렇게 갔죠. 3,800원대에서 사서 5,200원에 팔고, 플로우 이런 거는 뭐 손절이 났지만 SSV 같은 경우는 올 타겟을 갔고요. 그 다음에 뭐 솔라나도 잘 가고, 수이도 잘 가는 거 아시죠? 수이도 잘 갔고, 그 다음에 앱토스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멘탈도 다 잡아들여 있대.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런 게 또 도움이 됐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뿌듯하긴 했고, 그리고 이런 그 장세에서 다른 알트들 중에 엄청 많이 빠진 것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보면 지백 갖고 있었죠. 뭐 스페이스 아이디, 뭐 피스, 그 다음에 솔라나, 그 다음에 뭐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스택스, 뭐 여러 가지 이런 코인들 중에 좀 보면은 잘 버텨온 코인들 좀 운 좋게 잡았다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랜더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진입가나 목표가, 손절가, 어떤 코인, 그 다음에 저랑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거, 그 다음 플러스로 저한테 이런 종목의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에 대한 상담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멤버십에 가입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유튜브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멤버십 회원 전용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에 이 텔레그램 링크와 그 다음에 저랑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멤버십 전용 카톡방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간만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멤버십에서 2022년부터 계셨던 분들, 그 다음에 2023년 초에 이렇게 계셨던 분들이 2022년 하락장 때 물려있던 거를 이제 물린 상태로 멤버십에 오셨는데 다 복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내 복구할 때쯤 됐는데 이제 그분이 비트코인을 위주로 하고, 알트들도 이제 제가 타겟을 이렇게 4개, 3개 드리면은 1차에만 다 팔고 막 이러셔가지고, 초반에 세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멤버십에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밖에 입절을 못 하셔가지고, 너무 좀 존버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본전 왔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어느 순간 오셨나봐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여쭤봤는데, 이미 그게 또 수익을 거두고 계셨더라고요. 정말 말을 안 하셔가지고 몰랐는데 너무 다행이다, 너무 뿌듯하다,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좀 그 시간 자체를 여러분들 그냥 뭐 일일비만 안 하면, 끝까지 이제 최선을 다하면, 그러니까 멤버십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이번 장에서 많이 이렇게 손실을 복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더 이득을 본다던가 그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저희 유튜브 영상, 그리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잘 해주시면 저희와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